네, 이 시간에는 요소수와 경유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21년도 말에 우리나라와 뭐 일본 등지에서는 이 요소수가 부족해가지고 요소수 대란이란 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요소수는 주로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요소수는 주로 이제 석탄에서부터 이 요소수를 만들어내는데 호주와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중단되면서 중국 내에서 이 요소수 생산이 이제 부족해 가지고 그게 이제 수출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는 또 미묘한 관계잖아요. 그 중국하고의 관계. 그러면서 이게 이제 수입이 요소수 수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줄어들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왜 경유차하고 요소수하고 문제는 같이 따라 붙어 다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주유소를 보면은 주유소에서 이렇게 휘발유하고 경유들을 디젤하고 가솔린을 파는데 거기 옆에 이렇게 요소수도 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주유구에 보면은 주유구에 이렇게 경유 주입구 옆에 이렇게 요소수 주입구 우레아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요소수가 디젤차, 즉 경유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요소수라고 하는 것은 이 디젤차에서 나오는 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 요소수는 요소하고 그다음에 물하고 혼합물인데 요소 우리가 유래아라고 하는 건데 요소가 32.5%이고 그리고 그걸 요소는 고체거든요. 고체를 물에다 녹인 거예요. 정제수 여기서 이제 굉장히 순수한 물이라고 해서 여기서 정제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67.5%가 들어가요. 이런 비율은 이 ISO라 해서 국제표준기구에서 어, 표준으로 이 디젤 차에 들어가는 요소수의 그 요소수 수용액의 비를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요소수가 이제 배기 장치에 그 들어가게 되면은 질소산화물 즉 낙스라고 하는 거죠. 낙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NO라든지 일산화질소, NO2, 이산화칠소 이것을 이제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한 개, 두 개 따로 표현하지 않고 낙스라고 하는 거고 참고로 SOX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걸 싹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황산화물로서 대기 오염물질이죠. 이거는 SO, 일산화질소라든지 일산화황이라든지 이산화황을 싹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 요소수는 무색, 무취, 그러니까 색깔도 없고, 그 다음에 냄새도 없고, 독성도 없어요. 그냥 물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요소수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보통 DF라고 해서 디젤 배기액체라고 하는 영문 표현은 약어인데, DEF 또는 그 에드블루라고 해가지고 에드블루는 이건 이제 독일의 그 자동차 공업협회하고 공동 브랜드 이름인데 이 외국 차에 보면 여기에 에드블루라고 되어 있죠. 여기 디젤 옆에 이렇게 같이 경유 주입구 옆에 이렇게 요소수도 주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소수가 이 질소산화물, 환경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어떻게 해서 선택적으로 감소시키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요. 이 자동차 이제 배기통을 보면은 굉장히 온도가 높죠. 높은 온도, 즉 이제 180도 이상에서 이제 배기가 되면은 그 배기통에다가 있는 데다가 이 요소수를 중간에 집어넣어줘요. 좀 이따 그 그림은 봐보도록 하죠. 요소수를 집어넣어 주면은 이게 이제 산소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촉매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질소산화물을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질소기체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기체 그리고 물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NO 일산화질소하고 요소수하고 요소죠. 요소하고 그리고 O2 산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N2하고 CO2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생성한다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산화질소하고도 똑같은 반응을 해서 질소, 이산화탄소, 물을 이렇게 생성을 함으로써 그래도 이제 이게 이제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환경에 그 질소산화물이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 경유차에서는 요소수를 필수적으로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요소수를 집어넣어주는 그쪽에 이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라 해서 Selective Catalyst Reduction 시스템이라 해서 SCR 장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SCR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엔진에서 배기를 한다는 거죠. 경유를 태워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նակ스 여기 이제 질소산화물도 나오고 일산화질소, 탄화수소 화합물 그리고 PM이라 해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중간에 여기에 산화 촉매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중간에 그걸 거쳐서 여기에 의뢰아를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즉 요소수를 여기다가 중간에 집어넣어주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물질들이 그 중에서 특히 이 낙스 질소산화물이 여기서 선택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에서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냐? 질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물이 나온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질소산화물을 선택적으로 이제 저감하는 장치가 이게 이제 SCR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요소수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5년도 디젤 차량 그 판매분부터 이 의무적으로 이 SCR 장치를 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요소수를 사용을 하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요소수를 사용하는데 요소수가 그러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연료 그 경유 소비량의 2에서 4%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리터 정도 이 연료가 소모가 된다. 그랬을 때 여기에는 0.2 0.02 그러니까 2%니까 0.02리터 정도 20ml 정도의 그 요소수가 소모가 된다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아주 적합한 양을 찾았겠죠. 이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정도로 이제 소모가 돼서 이 요소수가 부족하면 이제 이 SCR 장치가 있는 자동차에서는 이게 이제 경고 장치가 이렇게 해서 요소수 레벨이라 해서 이게 표현은 이런 형태로 국제적으로 이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DEF 그러니까 즉 요소수 경고 장치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시동도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운행 중에 요소수가 고갈이 되면은 운행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요소수를 어, 어, 이제 넣어주고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연료도 이렇게 어, 담아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때 2021년도에 뭐 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소방차들이 있잖아요. 소방차들도 이 경유차였는데, 거기에 이제 저감 요소수를 집어넣어 주게 돼 있는데, SCR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부족하니까, 뭐, 이제 공무를 수행하잖아요. 그걸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주유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요소수들을 소방서에 이렇게 기부하는 그러한 뭐 일도 있었다. 그러한 기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우리가 요소를 물에 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농업용 그 요소 비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요소 비료를 해서 에 그것을 이 자동차 디젤 엔진에 사용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고순도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디젤 엔진에 사용하는 이 요소수는 이걸 이제 순도가 좋지 않은 그러한 요소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엔진이 부식이 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뭐 고체 요소 이게 이제 요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분자식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소변에도 사실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변에도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불순물로 인해 가지고 이 내연기관의 부식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디젤 엔진 차에 사용되는 요소수는 굉장히 고순도를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참고로 이제 요소의 경우에는 이제 화학식은 이렇게 되고 분자식은 이렇습니다. 녹는 점이 이렇고요. 비중이 1.33이고 그리고 이제 인체에서 이게 그 암모니아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변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거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 화합물인데 인간이 처음으로 무기화합물로부터 합성해낸 유기화합물이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특히 이제 유기화학 쪽에서는 유명한 내용인데 이걸 이제 독일의 그 화학자인 프리드히 벨러라고 하는 분이 1828년에 이 요소를 합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요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한테서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변에 포함되어 있는데 포유동물이나 일부 어류에서 이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그 땀을 통해서 이게 배출이 되는데 이게 이제 피부 보습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줌을 소변을 농축시키면은 침전물로 얻어져요. 근데 이게 이제 요소가 우레아인데 소변은 유린이라고 해요. 유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이 우레아하고 유린하고 어원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소는 그 레진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단백질과 핵산을 변형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냉각팩을 할 때도 냉각팩 속에서도 이 우레아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보습 그 로션에도 화장품에도 이 우레아가 사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이 요소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 석탄으로부터 만들어내서 굉장히 간단한데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에서는 이걸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없어서 뭐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주로 이 우레아는 생산이 돼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자동차에 이렇게 넣으려고 했었는데
자기네도 부족하니까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소수 대란이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소수는 경유차와 깐부다. 경유차에는 요즘은 이제 요소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환경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